자, 이번 강의에서는 6장이죠. 우리 검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5조 위해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일단 위해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일단 유해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해 요소가 있다. 유해 요소라고 평가되는 것들은 아마 뒷장에서 또 나올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물리적 내지는 화학적 또는 일반적인 미생물적 요인 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식중독균이 있다든가 또는 이물질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유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유해 요소를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평가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유해도를 결정해 간다. 다시 말하면 유해식품을 결정해 가는 거다라고 받으시면 될 거예요. 유해식품을 결정을 할 것이다. 일단 유해식품이 돼버리면 일단 우리 판매 등의 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유해식품을 결정할 거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보통 급박한 유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내지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할 때는 일단 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일단 일시 금지를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식약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좀 이따 우리 유해 요소 내용에 관한 것들 정리할 것이고, 아울러서 평가 과정에 관한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정리할 겁니다. 먼저 조문상 내용으로 보게 되면 15조 1항을 보게 되면 자, 식약처장이 나오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입니다. 자, 국내에서 유해물질 함유된 걸로 알려지는 등 유해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이 자, 일반적 4조 또는 8조에 따른 식품 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매 금지되는 식품 등이죠. 4조 유해식품 등에 관련 것들 이런 전부 다 우리 판매 금지 대상이 되는 식품이라는 이야기죠.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 식품 등의 유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유해식품 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 항을 보게 되면 식약처장은 1항에 따른 유해평가 끝나기 전까지죠. 자, 평가 끝나기 전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이 나왔죠. 자,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자,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서분, 운반 또는 진열한 것을 일시 금지할 수 있고요. 다만 급박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나오죠. 이럴 때는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시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항의 내용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일시적 금지 조치를 하려면 미리 자, 우리 심의위원회죠. 자,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다만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죠. 먼저 금지 조치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일시적 금지 조치를 하고자 할 때 금지 조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 심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의를 거쳐서 금지를 시켜야 된다. 자, 대신 예외적으로 자, 급박한 경우죠. 자, 급박한 위해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 먼저 금지 조치한 이후에 심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 자, 이제 없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일반적으로 그 심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항이죠. 자, 일반적으로 유해평가 내지는 우리 심의 의결에서 유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이죠. 그러면 지체 없이 자, 일시적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유해평가 대상 내지는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 등 항목에서 유해평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대통령령이죠. 자, 총리령 하면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령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건데요. 자, 시행령 4조 내용입니다. 자, 4조 내용을 보게 되면 유해평가 대상이라고 나오죠. 일반적으로 유해평가 대상이 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일명 식품 등이죠. 자, 유해평가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자, 1호를 보게 되면 자, 우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자, 국제기구 또는 애국정부입니다.
자, 국제기구 또는 애국정부가 인체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등등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운반 등을 금지나 제한된 식품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줄여서 여러분 기억하면 국제기구 또는 애국정부가 금지나 제한한 식품 등은 위해평가 대상이 될 거다라고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국내 연구검사기관이죠. 자, 인체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죠. 검출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검출된 식품 기억해 두시고요. 또 3호입니다. 자, 소비자 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자, 위해평가죠. 자, 위해평가를 일종의 요청한 식품 등으로서 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서 인체건강 해칠을 인정한 식품이라고 나와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4호의 내용은 또 새로운 원료 성분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생산 제조 조합되거나 안전성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해서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고 나오는 식품 등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 위해평가 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4가지 나와 있잖아요. 자, 4가지 요소들은 다시 정리하면 국제기구 또는 일반적 정부, 즉 애국정부죠. 애국정부가 일종의 이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된 식품이라는 것을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국내의 시험 연구기관이죠. 자,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원료 등이 노출된 것이죠. 즉 검출된 식품 등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 소비단체나 관련 식품학회죠. 자, 식품 관련 학회에서 자, 위해검사 요청한 식품이죠. 라고 봐두시고요. 자, 네 번째는 새로운 원료 성분 기술 사용에 따라와 있죠. 자, 그래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해서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는 것들 전부 다 위해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위해평가에서 그 대상된 식품 중에서 평가해야 될 위해 요소입니다. 자, 평가 위해 요소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 3가지가 위해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화학적 요인이라는 것은 자, 잔류, 농약, 중금속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잔류, 농약, 중금속 이런 것들을 화학적 요인. 자, 물리적 요인은 이물 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분의 행태 및 이물이 나오죠. 이런 것은 물리적 요인이다. 또 식중독, 유발세균 나오죠. 한마디로 식중독, 균에 관한 것들은 미생물적 요인이면 일반적으로 평가될 위해 요소는 이 3가지 요소를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미생물적 요인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22년 시험에서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죠. 위해 요소에 해당되지 않냐는 것을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위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요인입니다. 자, 대신 우리 22년도 시험에 틀리게 나왔던 것은 자, 비만, 당뇨 등을 일으키는 자, 비만, 당뇨 등을 일으키는 유전적 요인이다. 자, 이것은 일반적 위해 요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비만, 당뇨 등 유전적 요인은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고 위해 요소는 3가지 요소. 그죠? 그래서 우리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요인 이 3가지가 위해 요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아울러서 위해평가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 4가지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과정 요소를 먼저 보게 되면 자, 제일 먼저 위험성 확인 과정이 나옵니다. 자, 위험성 확인 과정이 제일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위험성 확인하고 나서 위험성 결정 과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위험성 결정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출 평가 과정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노출 평가 과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가 최종적 위해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위해도 결정 과정. 그래서 위해평가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 문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위험성 확인. 자, 그리고 위험성 결정 과정. 노출 평가 과정. 위해도 결정 과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조심할 건요. 자, 우리가 인체의 독성 확인 나오죠. 자, 인체의 독성을 확인한 것은 위험성 확인 과정입니다. 자, 2번, 3번. 자, 요 놈을 또 2개 바꿔치기 많이 하죠.
자, 일반적으로 위험성 결정 과정은 노출 허용량 산출입니다. 자, 인체에 노출 허용량을 산출해 가는 거다. 자, 이게 여러분들 위험성 결정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독성이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확인이 됐어도 자, 우리 인체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양이 있겠죠. 자, 모든 독성이 조금만 들어도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 허용되는 양을 산출하는 것을 위험성 결정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실제 노출량을 산출하는 것.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출량이라고 줄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출량을 산출한 것이 노출 평가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꼭 틀리게 여러분이 한번 다뤄지는 게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것을 노출 평가 과정이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것은 위험성 결정 과정이고요. 자, 인체 노출량을 산출하는 것이 노출 평가 과정이다. 두 개 구별해서 정돈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유해도 결정을 할 거란 이야기죠. 순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그리고 유해도 결정 과정이 기억해 두시고요.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것이 위험성 결정 과정.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해가는 것을 우리는 노출 평가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2항, 3항 이 두 가지도 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